우리는 압니다. 러닝화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수명은 신발의 미드솔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오래 신으면서 느낌으로만 알 뿐 직접 두 눈으로 비교해보진 않습니다. 귀찮기 때문이죠. 그 귀찮은 걸 제가 직접 뜯어 비교해보았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뛰고 많이 신어본 사람들은 느낌으로 압니다. 이 러닝화도 이제 끝났구나. 아무리 깨끗이 신는다 하더라도 수명이 다한 러닝화가 주는 느낌은 다릅니다. 마치 사막 위를 뛰는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신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괜한 것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무거운 건 아닐까? 폼이 떨어져서 속도가 안 붙는 건 아닐까? 애꿎은 자신의 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러닝화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할 영상입니다. 제가 비교할 모델은 뉴발란스의 1080 V12입니다. 총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신고 뛴 신발인데요. 주행거리로만 따지면 대략 600km가 넘은 것 같네요. 검은색이라 날씨가 안 좋거나 땅이 젖은 날 등 더 험하게 신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해진 신발과 비교할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한 번도 안 신은 똑같은 사이즈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해보시기 전에 미드솔 소재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080 미드솔의 소재는 EVA 폼입니다. EVA는 오래전에 개발된 소재로 이제는 더 이상 대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재인데요. 반발력을 위해 신발 밑창에 심지처럼 탑재한 탄소판이 등장하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다른 소재가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최근 여성 신기록을 세운 아세파가 신은 모델의 TP22 폼, 남성 신기록을 세운 킵초게가 신은 모델의 페바 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기기가 상향 평준화되듯 러닝화도 이제는 EVA를 쓰지 않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소재는 여전히 많은 러닝화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명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탄소판이 탑재된 미드솔의 경우 탄소판의 에너지 리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스를 주입하여 밀도를 낮췄습니다. 가볍고 통통 튀는 만큼 내구성은 떨어져서 수명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록이 중요한 프로 선수들에겐 최고의 신발이지만 취미로 가볍게 뛰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신발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전히 EVA가 사용되고 있죠. EVA 폼은 보다 밀도가 높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이런 EVA 폼도 조금 신다 보면 푹푹 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도 궁금해서 직접 갈라보았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신은 새 제품이고요. 이것이 600km 정도 주행한 신발입니다. 아웃솔의 마모 정도만 확인해보셔도 다 닳아서 없어질 만큼 많이 신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자른 미드솔들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시죠. 미드솔 높이, 가장 보기 쉬운 미드솔의 높이 차이부터 확인해볼까요? 새 신발의 미드솔 높이는 앞쪽은 20mm, 뒤쪽은 28mm입니다. 그러니 발구름에 영향을 주는 힐투토 드롭은 8mm입니다. 그렇다면 신었던 신발은 어떨까요? 앞쪽은 17mm, 뒤쪽은 22mm네요. 힐투토 드롭이 5mm로 변했습니다. 앞쪽은 3mm, 뒤쪽은 6mm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신발의 중심을 자른 단면만 쟀을 뿐 사실상 변형이 많은 부분이 있고 덜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게를 많이 받는 뒤꿈치와 발볼 부분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솔의 경도는 단순하게 단단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경도기로 미드솔의 안쪽을 각 부분별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새 미드솔의 경우 앞에서부터 11, 13.5, 7.5, 13의 수치가 나왔고요. 사용한 미드솔의 경우 10, 5.5, 7.5, 4로 측정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뒤꿈치와 발볼 부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자세를 단계별로 구분지었을 때 발이 지면에 닿은 채 구르는 단계에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리는 부위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하였을 때 많이 달리면서 충격과 무게로 인해 물성이 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드솔의 반발력, 마지막으로 반발력과 관련된 미드솔의 복원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정확히 반발력을 측정한다고 말할 순 없지만 신발을 구부렸을 때 미는 힘을 측정하였습니다. 러닝의 단계 중 발을 차는 토어프 단계에서 작용하는 힘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기 위해 신발의 앞부분을 고정시킨 후 발을 도약할 때와 유사한 각도로 구부려 보았습니다. 5회 정도 미는 힘의 최대값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여태껏 실험 중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새 미드솔은 대략 270N 정도의 수치가 나왔으나 사용된 미드솔의 수치는 그 반도 안 되는 120N 정도로 나왔습니다. 미는 손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용된 미드솔은 전혀 힘이 없는 느낌이라면 새 미드솔은 땡땡한 느낌을 받았죠. 간단한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많이 신을수록 미드솔의 높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물성도 변한다. 외관이 깨끗해도 미드솔이 기능을 다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웃솔이 마모되어 바닥이 조금만 젖어도 미끄러진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겠죠. 이것과는 무관하게 미드솔 반발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근 같은 중고로 러닝화를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겠죠. 저같이 잘라서 확인해보지 않고도 러닝화가 죽었다는 걸 쉽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러닝화와 돌려 신거나 새 신발을 장만하여 비교해보는 거죠. 실제로 러닝화를 돌려가며 신으면 훨씬 더 오래 신을 수 있고 비교하며 신다 보니 보다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달리기는 인간의 기본 활동이니 그런 신발로도 당연히 계속 달릴 수 있겠죠. 하지만 뛰는 자세도 바뀌고 속도가 안 나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딱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짧은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반바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